안녕하세요. 바른경제TV 아나운서 이수린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경제TV에서는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님이시죠? 정희정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번 특집 방송은요, 총 2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네, 먼저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월 3일이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일부 재개됐습니다. 이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 만큼 또 이 공매도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렇다면 공매도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매도는 뭘까요? 우선 그 공매도의 뜻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테슬라에서 만든 쇼펜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전기 자동차를 주도하는 미국 기업 테슬라 잘 아시죠? 그 테슬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매도 공격에 대응해서 그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테슬라는 그 공매도 때문에 고전하다가 작년 주가 급등으로 공매도 세력들에게 무려 44조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을 보게 함으로써 크게 공매도 세력한테 한 방을 먹인 바 있습니다. 그 공매도는 영어로 숏셀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는 것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숏으로 불리는 공매도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작년에 제작해 쇼핑몰에서 판매한 팬츠입니다. 살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금빛으로 테슬라 자동차 모델명인 S와 3 그리고 X와 Y를 새겼는데요. 섹시로 읽히기도 합니다. 가격은 약 8만 원 정도 했는데요. 완판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공매도한테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혔으면 저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복수를 했을까요? 그 일론 머스크는 공매도는 사기다 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매도란 어떤 기업이 악재가 있거나 고평가되어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한테 이자를 주고 주식을 빌려서 미리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해서 하락한 만큼의 이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만 원 할 때 빌려서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7만 원이 되었다면 7만 원에 사서 갚았다면 30%만큼의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만약 1억을 공매도했다 그러면 3천만 원 수익을 내는 거죠. 자기 돈 한 푼 없이 3천만 원을 빠른 시일 안에도 벌 수 있고 또 길게도 벌 수도 있고요. 근데 공매도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공매도는 당연히 합법입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언제 생겼는지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1600년도 초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는 인도와의 무역을 위해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향신료 수입으로 큰 돈을 벌게 된 동인도 회사는 그 내부의 갈등, 운영진끼리 갈등이 생기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때 바로 그 운영진의 한 사람이었던 르메르라는 사람이 동인도 회사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공매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루머를 퍼뜨리는 전략 등을 통해서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 주식을 상당히 많이 하락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서 공매도가 금지되고 재산을 몰수당한 끝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매도는 그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은 제도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 공매도라는 것은 어떤 종목의 주가가 하락될 거라고 예상될 때 그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가 사실 세계적으로 또 통용되고 또 역사도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 최근에 공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또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시청자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매도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공매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원망 대상이 되었을까요? 네, 그 정답은 주가 하락으로 먹고 사는 공매도 특성상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게 적대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기업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오직 성장하는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매도가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악재도 없고 고평가도 되지 않았는데도 오직 손쉬운 먹잇감인 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매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오래된 속담처럼요. 얘야, 주식하지 마라. 주식하면 망한다. 패가 망신한다. 라는 말을 자주 접하는데요. 그게 바로 공매도 세력을 비롯한 주가 조작 작전 세력에 의한 오랜 세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쌓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통해 개인 투자자 고혈을 빨아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공매도 세력. 일부 정상적인 공매도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공매도는 공공의 적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공매도는 주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은 종목에 대량 매도를 통해 힘이 약한 개인 투자자 지갑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데요. 일명 찌라시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하는 불법 공매도도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바이오 제약 업체 중 공매도로 피해를 보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공매도 하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상장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공매도 공격을 받는 종목인데요. 공매도 세력은 셀트리온에 10년 이상 기생하면서 갖은 악행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정진 회장 관련해서 도망설, 교통사고설, 사망설, 그리고 회사 관련해서는 임상실패설, 부도설, 공장 화재설,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것은요. 중국에서 임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중국 임상 환자 사망설까지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계 공매도 증권사들에 의해서 현재가 대비 목표가를 무려 70%나 후려치기, 그리고 실체가 없는 외국계 가짜 언론을 동원한 악성 루머 퍼뜨리기 등등 수많은 루머와 불법 자전거래, 통정거래,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억누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을 탈취해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인데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국가적 경사인 초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를 작년 12월 이후 5월 초까지 40만 원에서 24만 원, 무려 40% 가까이 하락시켰다는 점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초대형 호재인데 주가는 거꾸로 역주행해서 40%까지 하락했다는 게요. 이런 행태는 우리나라 공매도의 역기능 그리고 악마성의 민낯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검찰에서 셀트리온에 기생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우리나라 공매도 불법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매도는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요. 성인에 비해서 신체가 허약한 어린 아이들을 공격해서 성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대가로 수익을 챙기는 기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악마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릴 때 허약하다고 해서 커서도 건강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기업의 운명을 왜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던 공매도 세력들이 판단하고 가로막아서 가격 하락으로 기업을, 개인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설령 악재가 있다고 해도 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보다 먼저 매도를 함으로써 대량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를 필요 이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해야 합니까? 공매도 세력은 당연히 조물주도 예언자도 아닌데 어떻게 기업의 미래를 예단하고 어린 싹을 자르는 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금융당국과 교수 그리고 전문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요.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90% 이상이 역기능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요. 지난 14개월 동안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나타난 여러 현상을 보면 공매도의 순기능은 허구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공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매도 순기능이 거짓이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공매도에 대항해서 살아남고 성장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많아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수 기관과 외국인이 다수 국민의 재산을 탈취해가는 도구로 악용되는 불법 공매도, 현행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대수술해야 합니다. 천만 투자자 피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른바 직무유기에 해당되어서 범죄 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의 개인 투자자 수익과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수익만 조사해서 비교해보면 금융당국이 뭘 해야 될지가 금방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세력의 국민 착취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1월 한양대 교수팀 발표 논문에도 나왔는데요. 공매도 세력들의 수익률이 개인 투자자 대비 39배, 승률로 보면 무려 97.5%였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고도 남을 대기록인데요. 이것만 본다면 공매도는 지금이라도 폐지가 답이라고 봅니다. 공매도란 자신의 이익 내지 탐욕을 위해 그를 달성할 목적으로 기업을 사냥하는 개인 투자자 재산을 빼앗는 사냥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천만 주식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실제 피해를 보는 공매도, 금융당국이 당장 공매도 제도 대수술을 해서 안심하고 동학개미들이 투자하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공매도라는 것이 사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리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 만큼 또 금융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네, 몇 가지 개선 사항이 나왔는데요. 당국은 개인 투자자 불만을 반영해서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주식대차 전산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과거에 비해 개선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땜질식 처방으로 근본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큰 구멍을 그대로 뒀다는 건데요. 큰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 세력은 너무나 돈을 쉽게 벌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반대라는 점입니다. 당국이 제도 개선이라고 내놓은 정책에 개인 공매도 확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즉 도둑을 잡아달라는 얘기였지 같이 공매도로 도둑질을 해달라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평균적인 개인이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실시간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구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면 견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국민 앞에 공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연히 세계 최초로 그런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당국은 기존의 발상을 접고 국민을 위해서 바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번 개선책은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공매도가 개선된 것은 맞지만 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공매도 재개 후에 특히 2030 청년 개인 투자자들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경험자와 무경험자는 차이가 많습니다. 무경험자는 경험자에 비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 3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식시장에 진입한 2030 동학개미들은 공매도의 폐해를 알지 못합니다. 무시무시한 공매도의 악행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해봐야 피하는 방법을 알고 대응도 하는데 공매도의 현란하고 변화무쌍한 전략 앞에 주식을 처음 접한 2030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벼락거지 신세에 절망해서 주식시장에 몰려든 젊은 세대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세력들에 의한 불법, 편법, 공매도를 민생사범으로 규정하고 실시간 집중 단속과 일벌백계 처벌을 통해 반드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젊은이가 행복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발 주식 살맛 그리고 살아가는 살맛이 나도록 금융당국은 동학개미 보호를 위해 공매도 피해를 막는 역할을 집중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일 좀 해주십시오. 금융당국 나리님들. 네, 공매도 금지 이후에 들어온 2030 청년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된 만큼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나머지 내용은 또 2부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